안녕하세요. 진양공 회장이 7월 5일에 넥스트 사이언스 공시에 등장합니다. 보고 사유를 보면 콜옵션 및 전환사채 권리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 특별관계자 장내 매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변동 내역을 보면요. 진양공 회장의 기타에 있던 55만 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요트와 현대인 코스모스 요팅과 펭귄 오션 레저는 모두 의결권 있는 주식이 감소했습니다. 특별 관계자들이죠. 그러니까 보고 사유의 특별 관계자 장내 매도는 이 세 기업을 말한 거였습니다. 변동 내역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전환 등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기타 주식이 빠지죠. 55만 주가 빠져서 0이 됩니다. 이건 콜옵션 권리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콜옵션 권리 행사로 받은 게 있겠죠. 그게 그 다음입니다. 콜옵션 권리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이 플러스 됩니다. 전환사채권을 콜옵션으로 받아옵니다. 0주에서 55만 주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두 개를 정리하면요. 콜옵션이 55만 주 있던 게 행사하면서 0주로 빠지고 대신에 전환사채권이 0주에서 55만 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래곤볼 프리저가 변신하듯이 2단 변신을 합니다. 왜냐? 전환사채권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입니다. 전환 등에서 또 한 번 마이너스가 찍힙니다. 전환사채권이 빠지죠. 55만 주가 다시 빠지면서 0주가 됩니다. 이건 전환사채권이 0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를 보면요. 전환사채의 권리행사로 플러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결권 있는 주식입니다. 최종 진화 형태입니다. 200만 주에 아까 55만 주가 플러스 되면서 260만 주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이 260만 주로 증가하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콜옵션을 행사합니다. 전환사채권을 취득합니다. 다시 전환사채권을 행사합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땅콩을 두 번 까야 알맹이가 나오는 것이죠. 의결권 있는 주식이죠. 콜옵션이 전환사채로, 전환사채가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밑에 특별관계자들의 장내 매도를 보면요. 6월 말에 주식을 전부 팔았습니다. 끊어서 분할 매도했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0주라고 적혀있는 걸 3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요트도 최종적으로 0주, 현대인 코스모스 요팅도 최종적으로 0주, 펭귄 오션 레저도 최종적으로 0주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양공 회장은 주식수를 늘리고 특별 관계자들은 주식을 전부 팔았습니다. 최종 변동 내역을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10만 주 지분이 줄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양공 회장이 주식을 취득한 것보다 특별 관계자들이 주식을 판 수량이 좀 더 크다는 것이죠. 총 마이너스 0.26% 정도 됩니다. 혹시나 궁금해서 진양공 회장의 취득자금을 보려고 왔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옵니다. 알 수는 없네요. 변동일은 7월 1일이거든요. TS바이오가 HLB 파워 인수 대금 중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예정해 놓은 날짜가 6월 30일입니다. 스케줄로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은 해볼 수 있죠. 물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소설을 쓰면요. 6월 30일에 TS바이오가 진양공 회장에게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약 53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의 20%가 되죠. 그리고 진양공 회장은 다음 날인 7월 1일에 넥사 콜옵션을 행사합니다. 그 돈은 어디에서 났느냐? 바로 TS바이오가 지급한 중도금인 것이죠. 여기에서 퍼즐 하나를 뇌피셜로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약 내용을 보면 콜옵션 계약이 전부 행사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주로 쭉 빠진 걸 알 수 있죠. 계약 체결일은 7월 1일입니다. 우리가 여태 살펴본 내용들이죠. 주석 1을 보면 금액으로 치면 28억 원입니다. 생각보다 돈이 꽤 들어갑니다. 그리고 28억 원은 중도금 55억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뇌피셜인데요. 물론 기업을 사고 파는 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한 가지로 넥사 콜옵션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HLB 파워를 진양공 회장이 매각하려고 한 이유는 제약바이오에 집중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HLB 지분을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보는 것처럼 넥사의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약 기간을 보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개월 정도 남은 상태였죠. 2021년 10월 25일이 만기일이었습니다. 물론 계약을 갱신해서 만기일을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진양고 회장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계약 상대방들도 넥사 주가가 엄청 오른 상태니까 살짝 욕심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콜옵션 만기를 연장 안 해주고 자기가 그 시세 차익을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 만기일을 갱신하기에는 힘들 수 있죠. 그래서 만기일 전까지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콜옵션을 행사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양고 회장은 여러가지 스케줄을 보니까 넥사의 콜옵션 만기가 곧 다가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넥사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콜옵션을 행사하고 싶었을 겁니다. 콜옵션을 행사하기만 하면 시세 차익을 그대로 전부 가져올 수 있는데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전부 주식으로 가지고 있죠. 어디에서 돈을 조달하기에는 현재 상황은 썩 좋지는 않죠. 증권사도 주담대를 연장해주지 않아서 반대 매매를 당할 뻔했으니까 말이죠. 물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파이낸싱 능력은 여러 번 보여준 적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HLB 파워는 매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전부터 HLB는 선박 사업을 분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매각하지 않아도 최종적으로는 HLB 선박 사업과 엘파는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걸 지금 매각하는 김에 자금도 조달해서 넥사의 콜옵션을 행사하자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엘파를 TS바이오에게 매각하면서 TS바이오는 우회 상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진양고 회장은 넥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돈을 벌 수 있죠. 엘파를 손해보고 팔았지만 손해보고 판 게 아닙니다. 엘파를 판 돈으로 넥사 콜옵션을 행사하면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엘파 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양고 회장은 그전에도 엘제를 매수하고 LB 주주님들의 따고 눈초리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HLB를 추가 매수할 계획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순서를 볼 때 LB를 먼저 추가 매수를 한 겁니다. LB를 먼저 추가 매수하고 뒤이어서 넥사의 콜옵션을 행사한 것이죠. 만약에 매각 계약금으로 넥사 콜옵션을 먼저 행사했다? 그러면 주주님들의 원성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순서만 조금 바꾸면 괜찮습니다. LB를 먼저 매수하고 넥사 콜옵션을 행사하면 아마 LB를 향한 진심은 먼저 미리 전달했으니까 괜찮다고 볼 수 있죠. 시세 차익은 얼마 정도 될까요? 넥사의 현재 주가는 17,500원대입니다. 아까 콜옵션 권리 행사의 취득 단가는 4,557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요, 평단가 대비 2.8배가 올랐습니다. 284% 수익이죠. 약 300%에 육박합니다. 이런 상태인데 콜옵션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금액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시세 차익만 71억 원이 됩니다. 17,500원에서 4,557원을 빼고 55만 주를 곱해주면 71억 원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만약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냥 71억 원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날리는 것만 손실이 아니죠. 가질 수 있던 돈을 날리는 것도 손실이죠. 기회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양고 회장은 반드시 넥사의 콜옵션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콜옵션 취득 단가는 4,557원입니다. 지금 넥사의 주가는 약 17,500원대고요. 콜옵션을 행사하고 전환사채를 행사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55만 주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일은 7월 1일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